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는 한 페이지에 걸쳐서 위에 제목도 있고 본문도 있고 사진도 넣고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도 넣고 다음 표를 넣고 페이지 번호까지 넣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의 비중도 20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번 페이지로 와서 하려고 하면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 제목 앞에는 지금 책갈피까지 넣어놨습니다. 이 위에 4번 페이지에 그림을 넣으면서 하이퍼링크를 시키기 위해서 제목이랑 책갈피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여기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이랑 제목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머리말부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선택을 하고요. 제목의 속성은 뭐냐면 글꼴 지정은 굴림에 18포인트 진하게 주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책갈피는 줬으니까 요 위에 제목 위에 올라가는 서울연구원이라는 덧말만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선택해 가지고 글꼴 지정을 하겠습니다. 단축키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오고요. 그다음 여기선 굴림체니까 기억을 눌러주면 굴림체가 나오죠. 그래서 굴림체라고 선택해 주고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넣어주고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풀지 말고 덧말을 넣어주는데 덧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입력에 가서 보면 입력에 보면은 쭉 내려오면 덧말 넣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말 넣기를 선택해주면 창이 뜨고요. 지금 선택한 본말에다가 덧말을 어떻게 넣을 거냐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서울연구원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위쪽에 기본값이 위인데 우리는 지금 위에 있죠. 그래서 넣기 해주시면 일단 제목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기 전에 이제부터 제목을 다 했으니까 맨 위에 있는 머리말부터 아래쪽으로 차근차근 풀겠습니다. 머리말을 넣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 마우스 커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저기 쪽에 가면은 위에 보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클릭해서 머릿말 꼬릿말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양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머리말이 선택되어 있으면 꼬릿말이 아니라 머리말이 선택되어 있으면 만들기라고 하면 공간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단 내용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릿말 기능은 도둠의 1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글꼴 모양은 Alt L 단축키로 들어가서 도둠체니까 디귿을 넣어주면 도둠체 떴죠. 그 다음에 10포인트 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넣어주면 머릿말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을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올 때는 바탕을 클릭한다고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머릿말에서 나올 때는 머릿말일 때만 떠 있는 이 메뉴에서 닫기 버튼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지금 머릿말에서 밖으로 나왔고요. 혹시 오타가 있거나 해서 다시 머릿말을 들어가야 될 때는 머릿말 부분을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머릿말로 들어와집니다. 다만 나갈 때만 닫기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랑 머릿말까지 됐고요. 그런 다음에 본문을 입력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런 게 모두 다 그냥 엔터 한 번입니다. 여기 글씨가 크기 때문에 한 줄이 굉장히 길게 들어갔는데 여기도 한 줄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한 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제목이 있는데도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그냥 그 줄바꾸기로 한 줄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일단 제목이 있고요. 한 줄 띄어야 된다 그랬죠. 한 줄 비워두고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 페이지를 3개 만들 때 3번 페이지에서 엔터를 3번 쳤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제목줄, 두 번째는 한 줄 띄는 줄, 세 번째 줄은 본문을 입력하는 건데 이 본문에 대한 글꼴 지정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은 글꼴 지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 그 답안 작성 요령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 설정으로 엔터를 쳐놨기 때문에 요 세 번째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로 되는 거죠. 세 번째 칸을 클릭해 가지고 본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다가 본문을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한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자가 나오면 견인의 인자까지 입력하고 지금 인자 옆에서 반짝반짝 하고 있을 때 키보드에 한자 키를 클릭하면 한자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뜬 것 중에서 지금 해당하는 한자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 형식을 잘 봐야 됩니다. 문제지에서 보면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입력 방식은 한글이 있고 괄호 안에 한자가 있는 세 번째 거 선택해주고 바꾸게 하면 이렇게 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치면서 한자는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연계에서도 보면 한자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한자가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계까지 개자까지 치고 커서가 뒤에서 깜빡깜빡할 때 한자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주겠습니다. 해당하는 한자가 이거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주고 모양 맞는지 확인하고 바꾸기에서 이렇게 한자 넣어주면서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단을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문단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문단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메타버스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단 들여쓰기가 아니라 스페이스로 두 칸을 띄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Q 파일, ITQ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정답 파일을 보면 여기서 첫째 문단 끝나고 두 번째 문단 엔터 쳐서 두 번째 문단이 왔을 때 스페이스 키로 하나, 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부분은 다 쳤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또 해놓고 밑에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랑 여기 밑에 문단 번호 모양이랑 표랑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들어갈 문단 번호 모양 기준은 여기 한 칸을 띄고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문단 번호 기능에 해당하는 가나 기억 니은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분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특수 문자도 여기 같이 사용할 거여서 치지 않고 글자만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와갖고요. 엔터 한번 치고 줄 바꿔주고요. 하나 건너 띄워주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 없이 내용만 먼저 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가라고 하는 그 번호 없이 내용만 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다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단 번호 모양 번호 내용들을 다 입력을 했고요. 엔터 한번 치고 또 한 번 이렇게 한 줄 건너 띄어가지고 표의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의 제목까지 입력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표를 입력해 놓고 표의 구체적인 모양은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줄수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고요. 칸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줄에 엔터 쳐주고요. 입력해 가지고 표에 가서 줄이 여섯 줄이고요. 칸은 네 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할 때는 열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의 넓이가 너무 좁게 되어 있으면 두 줄로 나오기 때문에 열의 넓이를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셀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좀 당겨 와야 되겠죠. 당겨 주고 두 번째 열도 당겨 주고 예, 당겨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도 좀 뒤로 밀어주고요.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려면 병합도 해야 되겠죠. 세 칸을 갖다가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병합할 때 단축키는 M인데 뭐 자주 안 사용할 것 같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셀 합치기가 있습니다. 단축키 M이라고 되어 있죠. 셀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먹히는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합해 놓고 표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병합을 안 했는데 요 두 개도 합쳐가지고 병합을 하겠습니다. 셀 병합 합쳐 놓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에 있는 데이터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표 밖으로 나와서 한 줄 건너뛰고 경제연구실이라고 하는 제목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줄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경제연구실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여기 각주랑 이거는 번호 나중에 넣을 거고요. 지금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에 있는 제목을 뺀 본문에 해당하는 타자 칠 건 다 쳤습니다. 이렇게 타자를 다 쳐놓고 위에서부터 이제
머릿말리랑 제목을 뺀 나머지 본문부터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자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굴림체로 두 줄에 걸쳐서 나오게끔 하는 장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자 앞을 클릭을 하고요. 이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상단의 서식 메뉴 안에 있습니다. 서식 메뉴 옆에 화살표 클릭하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고요. 이걸 장식을 클릭하면 창이 나왔죠. 그래서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린 두 줄짜리고요.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은 노란색을 주랬죠. 오피스에 있는 노란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지금 뭘 주라 했냐면 굴림체를 주라고 했습니다. 글꼴은 굴림체. 그리고 설정하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여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넣는데 입력에 가가지고요. 그림 선택하면 지금 그림이 떴는데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 이 큰 그림 중에 한 부분만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럼 그림 4번을 선택해 가지고 문서에 포함이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열기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림이 들어갔는데 여기 손만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선택됐을 때만 상단에 그림 메뉴가 뜨고 거기에 자르기 기능이 나옵니다.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땐 나오지 않고요. 그림을 선택했을 때만 나오는 그림 메뉴에서 자르기 메뉴를 선택해 가지고 바깥에 검정 테두리를 조절해 가지고 그림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바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일단 갖다 놓고요. 그림의 속성에 가가지고 문제에서 보면 크기 지정도 해야 되고 바깥 여백 지정도 이만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그림 속성에 들어가 가지고요. 크기 지정은 40에 40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앞으로 뒤로 상관없습니다. 글자랑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백에 가가지고 왼쪽 여백 요 글자와 있는 이쪽 여백을 2mm를 주라고 했습니다. 2mm를 주고 설정하면 지금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딱 위치가 맞게끔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었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이때 끝에 글자가 가, 발, 뭐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랑 똑같이 맞으면 요 앞에 오타 없이 잘 맞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그래서 본문에서 해야 될 거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그림 넣기, 그 다음에 여기 한자는 아까 타자하면서 넣었고요. 각주. 그러니까 그래서 한자는 입력할 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각주, 그림 넣기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주만 넣어 보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라고 하는 글자인데 제가 따옴표를 안 넣어줬네요. 여기서 따옴표 넣어주고요. 어, 따옴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따옴표 따옴표 뒤에 기역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따옴표 뒤를 갖다가 마우스로 커서를 깜빡깜빡하게 놔둔 상태에서 위에 입력에 가면은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클릭하는 순간 지금 맨 아래에 여기 각주 공간으로 날라왔습니다. 입력한 순간 여기 각주 공간으로 날라왔고 여기 있는 각주의 내용을 이 칸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나서 보면 각주의 모양이 우리는 1가로인데 여기는 기역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주의 이 번호 모양을 바꾸는 거는 각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각주 메뉴가 뜨질 않고요. 이 각주 안을 클릭했을 때만 주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고 그 안에 각주 미주 모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번호 모양을 클릭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역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역 동그라미 요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분선은 5m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mm 기본값이 항상 5cm입니다. 5cm여서 구분선은 항상 똑같이 여기 5cm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값이랑 똑같아서 바꿀 건 없고요. 그 다음 설정하고 나오면 각주의 모양이 바뀌었고 여기만 바뀐 게 아니라 여기에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들어가는 특수 문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밑에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제목 앞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는데 어, 문단 번호 모양을 갖다가 여기 그냥 요 이렇게 아이콘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문단 번호, 문단 특수 문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특수 문자 사용했던 거를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마지막에 사용한 특수 문자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커서를 놔둔 상태에서 요 조그만 화살표 클릭해 가지고 문자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사용할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문자표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 1번 아니면 2번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 1번 없고 기호 2번에 있죠. 요거 해서 넣기 해주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사 분석에서도 이번엔 그냥 클릭하면 맨 마지막에 사용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 문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 문단 번호 기능의 제목 글씨를 보면은 굴림의 18에 흰색, 빨간색 음영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글자 크기랑 특수 문자가 전부 다 18로 똑같이 같은 사이즈잖아요. 그럼 한 줄을 다 선택해 가지고 Alt L에 들어가서 일단 글자 크기만 주겠습니다. 18로. 18로 주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는 글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글자 제목만 클릭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글자 모양을 굴림체니까 굴림체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얘 글자 색깔은 하얀 색깔에다가 음영을 주었습니다. 글자 색깔은 흰색인 거고요. 음영 색깔은 빨간색. 예, 빨간색인 거죠. 오피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고 빨간색을 넣어주면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목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내용만 이게 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만 줄 바꿔 갖고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붙여주는 기능이 문단 번호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 값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값을 1수준과 그다음에 가가 1수준, 그다음 거기에 포함되는 게 2수준인데 이 수준을 값을 다르게 20, 30씩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주간격을 18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줄간격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줄간격 180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창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지 있는 거랑 가장 비슷한 거는 땡에다가 기억 니은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없죠. 그럼 가장 비슷한 거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바꿔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 가지고 이 창에 들어와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때마다 1수준과 2수준을 바꿀 때마다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여기에 적용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서 바꾸겠습니다. 1수준은 뭐였나요? 가하고 점이죠. 그러면 1수준은 가는 맞는데 갈로가 아니라 점입니다. 그럼 번호 서식에 가서 갈로를 지워주고요. 대신 점을 찍어주면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거랑 문제지와 똑같은 모양이 됐고 다만 1수준은 오른쪽으로 20만큼 들어가라 했죠. 그러면 정렬을 오른쪽으로 20만큼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1수준은 완성이 됐고요. 다음 2수준을 선택한 다음에 2수준의 모양은 뭔가요? 2수준은 기억 동그라미 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준을 선택하고 모양은 기억 동그라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넣어주고요. 근데 기억 동그라미에다가 가로가 쳐져 있죠. 이 가로 지워줘야 되고요. 그러면 모양은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렬만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30만큼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이 문제지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에서 기억이 조금 더 들어가 있잖아요. 10만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수준 내용 자체가 1수준, 2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밑에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하고 나오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고 우리가 선택한 까만 영역에 이 모양 글머리 문단 번호가 들어가라고 설정해주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엔터만 쳤기 때문에
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게 1수준이고 2수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수준으로 가나다라 자동으로 자기가 번호를 붙여줬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2수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선택을 하고 위에 서식에 가면 수준을 내려주고 올려주는 메뉴는 상단 서식에서 맨 끝에 가면은 수준 하나 내림, 한 수준 감소. 얘를 클릭해주면 1수준이 아니라 2수준이 돼서 자동으로 기억 니은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두 줄도 선택해서 한 수준 감소를 해주면 지금 정확하게 문제지와 똑같이 문단 번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표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표의 제목은 굴림의 18에 기울임을 주라고 강조점을 주라고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특수문장까지 다 잡아가지고요. 그 글자의 크기는 18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이제 글꼴이라던가 효과가 안 들어가죠. 빼고 글자만 선택해 가지고 Alt L에 들어가서 굴림체를 주겠습니다. 굴림체를 주고요. 그 다음에 기울임을 주라고 했습니다. 기울어지는 거 주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오면 지금 됐는데 문제는 강조점을 주는데 다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점은 요 글자 4개, 요거 3개만 있습니다. 그럼 각각 선택해 가지고 강조점을 주겠습니다. 조사 분석만 선택해 가지고요. 글자 모양 창인 Alt L 단축키로 들어오면은 여기 기본에는 없고요. 확장에 가면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모양은 꺾어진 선이죠. 요걸로 들어갔고요. 설정해주고 그다음 자료 원도 마찬가지로 Alt L에 들어가서 확장에 강조점 뒤집어진 I 선택해주고 설정해주면 지금 여기 표의 제목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의 내용은 전체의 내용은 굴림에 10포인트를 주라 그랬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를 전체 선택해 주고요. Alt L에 가서 기본이 선택돼야죠. 굴림체에 10포인트 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요거를 풀지 않고요. 풀지 말고 뭘 해주냐면은 여기 위에 그라데이션 주는 건 나중에 한 줄만 주는 건 나중에 줄 거고 전체적으로 그 테두리 선이랑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그 문제지에 있는 거는 행의 높이가 글자보다 위아래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2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하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화살표 아래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지정하는 건 이렇게 셀이 선택되어 있을 때 단축키 L이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면 되죠. L을 누르면 지금 테두리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선이 어떻게 들어있나요? 위, 아래는 두 줄이고요. 첫 번째 줄 두 줄이고 양옆은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줄을 선택해서 위하고 아래만 지금 전체 선택의 위하고 아래만 적용을 눌러주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선 없음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는 풀어주고요. 선 없음을 왼쪽과 오른쪽만 적용을 하면 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설정하고 나오면 지금 선 모양이 다 됐는데 어디가 안 됐어요? 첫 번째 줄 아래 두 줄이어야 되고 첫 번째 줄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해서 다시 L로 들어와 가지고요. 두 줄이 들어가는데 아래쪽만 적용 눌러주면 들어갔죠. 그리고 나가지 말고요. 배경으로 가가지고 색깔 이 첫 번째 줄에만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 문제에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을 주라고 했습니다.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노랑을 주라고 했고요. 그라데이션의 모양은 가로로 주라고 했습니다. 가로로 하고 적용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설정하고 나오면 표에 들어가 있는 모양은 지금 저희가 아까 입력할 때 여기에 지금 글자가 메타버스하고 스타트업이 좀 좁아서 두 줄이 됐죠. 그럼 여기 열 넓이만 조절해 주겠습니다. 열 넓이를 살짝 조절해 가지고
여기 글자가 두 줄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표 부분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궁서의 24의 진하계고 마지막에 이 제목은 항상 장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Alt L에 가가지고 글꼴은 뭘 주라 그랬냐면 궁서체를 주라고 했습니다. 궁서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크기는 24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주고 그 다음에 장평을 105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정해 준 다음에 이게 오른쪽 정렬로 들어가면은 지금 제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됐고요. 우리가 여기 밑에 각주도 넣었고요. 뭐만 남았냐면 페이지 번호만 남았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넣는데 여기 요 아래쪽에 넣는 거죠. 그럼 페이지 번호 넣는 건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아래쪽 어딘가를 클릭해 놓고요. 상단에 그 쪽에 가면은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가지고 거기 창에 들어와서 위치는 어딘가요? 오른쪽 아래죠. 그리고 번호 모양은 지금 6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4 동그라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줄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양옆에 줄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줄표가 보이죠? 요걸 빼줘야지 줄표가 없이 문제지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넣어주면 지금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이게 3장짜리여 갖고 1장, 2장, 3장 그래서 3번이라고 나왔고요. 근데 이 번호가 3번인데 6번으로 시작하라고 기능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세번호로 시작을 클릭해 가지고 쪽번호를 6번으로 만들어 주면 지금 세 번째 종이지만 우리가 6번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6번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페이지에는 쪽번호가 나오고 2번 페이지나 1번 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3장짜리 페이지를 만들어 줄 때 구역 나누기로 페이지를 추가하는 Alt Shift Enter로 추가했기 때문에 1번, 2번엔 나오지 않고 3번에만 페이지 번호가 나오도록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도 다 완성했습니다.